행사 지점 직원과 직접 연결을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출남자 대남입니다. 오늘은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뒷부분에는 다주택자분들은 어떻게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뤄드릴 예정이에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 예시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김모 씨는 최근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전세입자가 돌아오는 전세 만기 시점에 전세금을 돌려받고 집을 나가겠다고 했기 때문인데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아파트 가격이 16억 원이었을 때 전세를 놓았기 때문에 현재 세입자의 전세금을 8억으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 시세가 12억 정도로 형성되었고 전세 가격도 6억으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신규 세입자를 구한다 하더라도 2억 원의 자금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세 가격이 이처럼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한 김모 씨는 전세 자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총 5가지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란, 두 번째 전세 퇴거자금 대출 규제 및 한도에 대해서, 세 번째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 규제 완화 그리고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전세 퇴거자금 대출, 마지막으로는 23년도 부동산 전세시장 현황 및 총정리를 끝으로 다주택자분들은 어떻게 개인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란, 집주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용도로 받는 대출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위한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다른 말은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 또는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이지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목적으로만 실행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 12억 원의 LTV 60%를 적용하면 담보대출은 7억 2천만 원이 나오지만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전세금 6억만 대출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전세 퇴거자금 대출 규제 및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자만 전세 퇴거자금 대출이 나오지만 강서구 마곡동은 최근 조정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마곡 아파트 감정가가 12억이라고 한다면 LTV 60%인 7억 2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 퇴거자금 대출은 전세 가격인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옵니다. 물론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 6억도 DSR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대기업 부장인 김모 씨의 연봉이 1억 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 6억 전액이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김모 씨가 DSR이 충족이 되지 못했다면 전세 퇴거자금 대출 6억이 안 나올 수도 있었기 때문에 대출 실행 시의 DSR 충족 여부는 꼼꼼히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세 퇴거자금 대출 규제 완화 및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3년 3월 2일부터 전세 퇴거자금 대출 한도와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하는 등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기가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기존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 각종 규제가 일괄 폐지되었고, 폐지된 기존 대출 정책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전세 퇴거자금 대출 규제 사항은 투기과열 지역 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한도를 2억까지만 설정 가능했습니다. 2주택자 규제지역 담보대출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 의무가 있었고, 3주택 이상, 즉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대출이 아예 금지됐었는데요. 위 세 가지 기존 전세 퇴거자금 대출 규제가 일괄 폐지되었습니다. 물론 기존 대출 규제 비율 LTV와 DSR 범위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기 때문에 전세 퇴거자금 대출 실행 시 이 부분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한 전세 퇴거자금 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통해서도 전세자금 퇴거 대출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여만 하기 때문에
위의 마곡 사례처럼 집값이 12억 원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1주택자인 경우 기존 주택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내로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활용한 전세태거자금 대출의 총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LTV 70%와 DTI 60%로 보금자리론 대출을 활용하면 전세태거자금 대출보다 대출 한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 대출을 활용한 전세태거자금 대출 금리는 4%대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태거자금 대출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신청할 수 있고 법인 임대사업자는 전세태거자금 대출이 불가한 점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23년도 부동산 전세시장 현황 그리고 총 정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거주하는 것보다 계약 기간 동안 변동이 없는 월세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금을 떼이는 경우도 많다 보니 월세를 내더라도 보증금을 적게 넣을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요.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전세태거자금 대출로 메울 수 있지만 DSR 한도 때문에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려간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집을 급매로 팔게 되거나 전세를 준 집이 세입자에게 경매 신청을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최대한 올린 전세금을 갖고 다른 곳에 재투자하는 문어발식 갭 투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갭 투자자를 강의하는 많은 강사들이 전세금은 무이자 차입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받아서 재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렇게 전세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게 오랫동안 투자자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SR 충족이 되지 않는 다주택자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사업자 대출로 우회해서 개인 사업자 대출로 우회해서 이제 임차 보증금 반환 대출, 즉 전세 태거자금 대출을 일으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아보시는 금융사와 한도 금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알아보시느냐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정말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카카오비로 문의 주시게 된다면 DSR이 맞지 않은 분에 대해서 사업자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금리는 어느 정도로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카오비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 해당 금융사 지점 직원과 직접 연결을 해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카카오비로 문의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